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도지라고 있었죠.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몇 달 동안 거기에 수장이 돼서 이제 많은 그 비리를 찾아내고 돈이 얼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데서로 빠져나갔는지 뭐 그런 거를 밝히고 일단 일론 머스크는 퇴진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그래서 그걸 도지라 그래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DOGE로.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일론 머스크가 사라지니까 뭐 도지가 끝이 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되는데 오늘은 그 도지의 대규모 정부 구조 조정이 왜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기밀 문서 공개와 빌 풀티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펄티라고 발음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미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석과 전망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로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돌지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2025년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도지를 떠나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패와 잔재 그런 것들을 부패를 밝혀내고 이제 잔재를 도려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지의 그 최고 작전 단계와 그 최종 국면을 말씀드리면 도지는 2025년에 1월 20일 행정명령과 함께 강력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원들이 정부 조직에 투입되어서 낭비를 줄이는 작업을 시작했죠. 숫자로 보면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감원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거 방송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 감축이 발표됐고 주요 부처 인력의 약 9%에서 12%가 줄었습니다. 또 USAID, 미국 원조국이죠. 그것의 프로그램의 80%에서 90% 이상이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남았고 교육부는 거의 절반 규모로 축소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를 이제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50개 주가 그 각 주정부가 관할할 일이지 연방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and Health Services 약자죠. 그래서 DHHS예요. 약자가. 그거와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에이전시죠. 그래서 그것도 수습 직원 해고와 구조 조정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인력이 10% 이상 줄었죠. 그래서 2026년 6월에는 약 8천 개의 정책 영향 직책이 스케줄 팔러시 재분류 대상이 되면서 기존의 신분 보호가 사라졌고 정부 지침에 대한 충성도가 실제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이 되자 도지라는 공식 조직은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거나 예산관리국, 그 Office of Management 버짓입니다. 그래서 OMB라 그래요. 예산관리국. 그것과 인사관리국 OPM인데 약자가
체계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됐죠. 그 도지가. 거창한 해단식도 없었고 조용히 업무를 넘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들은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원 감축이 아니고 해외로 자금을 흘려보내던 부분, 행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던 조직, 또 불필요한 단계만 늘려서 행정을 느리게 만들었던 부문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도려낸 겁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남아서 선출된 지도부를 잠시 지나가는 존재 정도로 여겼던 기존 관료 조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SES라 그래갖고 Senior Executive Service. 그래서 약 6천여 명의 월급만 고액 연봉을 받아가던 그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도 잘 안 하고 그러한 SES의 6천여 명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그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딥스의 잔존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관료 조직을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들은 그냥 터줏대감으로 정부의 에이전시에 그냥 앉아서 누가 됐든 행정부가 바뀌든 상관없이 그들의 그 권리를 항상 찾아먹고 거기서 뭐 그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랬던 잔존 세력들입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많이 도려냈죠. 그 도지에서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찰스 플린이 네타냐후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여러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플린은 군 내부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찰스 플린은 마이클 플린의 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해외 군사작전과 관련된 정책의 연속성과 연결되는 인물인데 여기에 여러 미국 행정부를 거치며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온 네타냐후와 함께 등장한 것은 과거 영향력이 아직도 특정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인상은 주지 않죠. 그래서 정보기관과 방산업체 주변의 기존 세력, 예를 들어서 레이티언과 로키드 말튼을 오가는 인맥들은 여전히 그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정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미국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통로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정부 기관에서는 업무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유출해 추진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처럼 정보전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NN이나 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같은 신문이나 언론, 그러니까 방송, 신문이나 방송, 그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언론들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이 많은 인원들이 감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회보장국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연구비 지원이 줄어들고 워싱턴 DC 인근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집중으로 다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자금의 흐름이 드러났다는 점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USAID 미국의 원조국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수백만 명이 인도주의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그 자금이 계약업체의 이권이나 해외 영향력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를 않고 있죠. 이 언론들이.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줄이는 과정에서 감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주류 언론들은 이를 특수교육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과 이 방송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결국 핵심은 가리고 보도를 하는데 이 기관들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으로 변했고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됐죠. 어떤 개혁도 받아들이지 않는 독립된 권력 집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추진했던 스케줄 F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첫날에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2025년에 다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바로 그때의 연장선이에요. 스케줄 F.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과 유세 현장에서 이것을 늪을 다시 한번 청소하는 작업이다. 드레인드 스왑프 2.0. 그리고 관료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X에는 연방 공무원들의 다양한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좋아하고 환영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 내부 관계자들이 올린 여과 없는 글들은 그동안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Q가 말해온 것처럼 기존 기득권 세력이 모든 감사와 데이터 접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 파일즈라는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세탁과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거짓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남아있는 정리는 그 가버먼 에이전시의 그 관료들 정리는 단순히 임원 감축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행동 감사를 실시하고 지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성과 지표를 분석하면서 조직 내부의 방해 행위까지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란은 실제 핵심 점검을 가리기 위한 부분적인 정보 유출이나 시선 돌리기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복지금 지급의 정확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더 깊이 확인하는 작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제도 그 기금을 계속 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미국 원조국 USAID를 통해서 해외 우회 조직으로 흘러가던 자금도 드러났고 차단이 됐죠. 뭐 말도 안 되는 그 명목으로 그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흘려 보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그 나라에 간 것이냐 그렇게 간 것으로 적어 놓고 그 돈이 사실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어떤 특정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일종의 돈 세탁의 의미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식품의약청 FDA의 조직 축소 역시 식품 안전과 연구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X 트위터 전신이 트위터죠. X와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과도한 조직 비대화가 국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기관이 특정
이해관계에 장악되는 규제 포획을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무원 감축을 보고 정부가 작아지면 서비스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료 조직들은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정책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교육을 그 선생들을 통해서 인닥트리네이션, 어떤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한국의 뭐 전교조가 그 같은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에서는 각종 의무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되었고, 대외 원조로는 해외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금 창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가 군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도 단순한 어떤 연출이 아니고 행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우주군에 가까운 조직의 규율을 활용해서 민간 정부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의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성도가 높은 소콘과 DIA, Defense Information Agency, 국방정보국입니다. 그리고 예산관리국의 관리 체계가 화려한 발표 없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USAID 같은 에이전시에게 압박을 유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 과거에 이제 페이퍼클립 작전의 반대 개념처럼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 안에 자리 잡은 영향력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일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진행이 된 것입니다. 프리덤 250은 기존 초당적 아메리카 250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던 자원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린 거고, 기존 아메리카 250은 세계주의적 색채가 강했다고 보고 이를 보다 애국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이것을 정치화 시키고 행사 탈취라고 비판을 했는데, 뭐 좌파들 언론이 뭐 뻔할 뻔짜지요. 그렇지만 기존 계획이 희석된 역사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은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도지와 같은 패턴인데 상징과 어떠한 제도적인 지렛대를 다시 되찾으려는 움직임이고, 바로 여기서 빌 폴티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기존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는 띵크탱크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연구소나 계약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리로 잘리면 얘네들이 이제 연구소 같은 데나 이제 그 아까 말한 방산업체라든가 그런 계약업체로, 정부 계약업체로 자리를 옮겼죠. 그래서 레이디안이나 로키드 말틴 같은 방산업체 이사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정부 내부에 남아서 정보 유출이나 업무 지연을 통해서 방해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와 관련된 보안 체계와 각종 연속성 훈련도 이러한 잔존 세력을 추적하는 작업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대규모로 하는 폭로가 아니라 기존 기득권 세력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더 큰 미국인의 해방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해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 과도한 국가 부채나 규제를 통한 압박, 문화적 쇠퇴와 같은 더 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도지 정부 효율부의 마지막 단계는 곧 그 빌 펄티의 기밀 해제와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일 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빌 펄티는 그 털시 게벌드 후임으로 오는 임시 국가정보국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두 달 동안 임시라 그랬으니까 한두 달 동안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밀 해제해라 라는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제이 클레이턴이 정식으로 자리를 맡게 됩니다. 필터도 없고 뭐 거르는 것도 없다는 거죠. 끝없는 검토 절차도 없이 모든 원하는 거는 그 기밀 해제해라 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임시로 임명받은 국가정보국장 필 펄티가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 예를 들면 2020년 선거 자료, 정보기관 작전, 관료 조직의 방해 행위라든지 그리고 기존 체제를 떠받쳐온 여러 연결망에 관한 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의 정리 작업과 정확히 맞물리고 도지는 이미 미 원조국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사회보장국의 예산과 자금 흐름을 크게 줄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금을 줄였다. 이제 정보기관 측에서는 실제 문서를 공개해서 누가 배후에서 움직였고 또 누가 자금을 이동시켰으며 누가 미국을 의존의 구조로 몰아갔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청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것인데 도지는 조직의 비대함을 드러내고 자금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의 정보국장 빌 펄티가 공개하는 자료는 이름, 날짜, 거래 내용 및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그 변화를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 7월 4일 미국의 250주년 기념식을 했죠. 그래서 그때에 제가 미리 그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내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50년이면 희년 그 주빌리가 되는데 그게 50년 곱하기 5을 하면 2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이제 프리덤 250 행사가 이제 열렸고 불꽃놀이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각 주마다 축제와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동시에 많은 기밀 문서가 공개될 것이며 여러 가지 이라크에서는 알리 알자이드 총리 지휘 아래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47명 이상의 고위 관계자가 체포되는 부패 척결 작업도 함께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하드 알자나비, 바하 알누리, 모하메드 알카르볼리, 알리아 나시프, 알리 마르지 차간 등 여러 이라크의 정치인과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라크에서는 오랫동안 이루어진 후원 정치 구조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며 미국에서 진행되는 장부 정리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기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이번 기밀 공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민간을 오가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단과 계약업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로 기존 정보기관 인사, 존 브레넌 CIA 국장 제임스 클래퍼 맞죠? CIA 국장이고 앤드루 맥케이브 FBI, 피터 스트라크, 리사 페이지, 제임스 코밀 FBI 국장 이런 사람들은 이들이 관련된 그 러시아 수사 자료, 파이자 감청 문제 2016년 이후에 여러 활동이 공개될 것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스틸과 퓨전 GPS 관계자들도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그들도 다 이제
그들의 역할들이 거짓말하고 그 여러 가지 그들이 했던 역할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때 인사인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했었죠. 제이크 설리반, 에이브라함 헤인스, 윌리엄 번스 이런 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의 문서와 우크라이나 에너지 거래 등등을 비롯해서 그것들과 함께 또 헌터 바이든 노트북 관련 정보기관 대응 등등이 모든 것이 공개의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산업체와 금융권의 주요 인물과 조직은 예를 들면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그 다음에 뱅갈드, 블랙락, 뱅갈드, 스테이트스트리트가 다 딥스의 투자 운영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 뱅갈드와 연결된 인물들, 정부를 떠나서 정부직을 떠나면 바로 레이디안과 로키드 말틴 이사회로 자리를 옮긴 전직 고위 공무원들 이런 자들이 또 그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USAID 원조국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간 각종 우회 조직과 NGO 네트워크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는 CNN의 짐 어코스타 같은 사람,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 뉴욕 타임스 편집하는 사람들, MSNBC의 진행자들 이런 인물들도 정보 유출 내용을 확대 보도했기 때문에 또 특정 기사는 안 내보내고 사실을 그냥 묵살함으로써 또 그러한 것이 보도로 나가지 못하게 억제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기여했던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 군과 정책 분야에서는 아까 말한 찰스 플린, 마이크 플린의 브라더고 그 다음에 마크 밀리, 옛날에 바이든 때 합창 의장이죠. 그 사람 예비역인데 그와 그 주변의 인사들 또 전 합참 관계자들 특히 최근 아까 말씀드린 찰스 플린이 네타냐후와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한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과 충돌했던 기존 외교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 제가 있기 전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박케이님, 여호와 니씨, 그 다음에 리 LEE 308LLY 이렇게 성함이 라스네임이 리 이씨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에 보내신 분 제가 이거를 아마 거의 몇 주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안소우님, 방정수님, 유난희님, 복태경님, 히노테 소피아, 구선봉님, 박주연님, 정창님, 권성임님, 문라이트, 뭐 다 이렇게 다 귀에 눈에 익은 성함들이십니다. 심병임님, 박유정님, 유인신님 이렇게 제가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이렇게 며칠 이렇게 뭐 글쎄 한 열흘인가요? 그렇게 제가 모은 그 성함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회를 빌어서 저에게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과 또 카카오뱅크에 자율 시청료 그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후원이 그 라나 방송을 유지하는 데에 큰 힘이 되니까 아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이 또 문제가 많고 앞으로 이렇게 또 공개가 될 거냐. 미치 메카넬 켄터키주의 이제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몇십 년을
글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상원 의원을 하면서 할아버지인데 그 와이프는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죠. 그래서 그가 뭐 말할 수 없는 비리의 온상인데 이 미치 메카넬과 그의 측근들 이 측근들 중에 존 뚠이라고 지금 미국 상원의원의 의장인데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지금 그 통과 안 시키는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정점에 있는 이 존 뚠입니다. 그리고 리츠 체이니는 옛날에 딕 체이니의 딸로 아주 말할 수 없는 라이너고 트럼프가 그 프라이머리에서 그가 예비선거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 여자죠. 아주 트럼프를 매우 매우 미워하는 그 여자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죄가 많지요. 그리고 애덤 킹징어 같은 네버 트럼프, 트럼프는 절대 안 돼! 라는 걸 네버 트럼프라 그러는데 그 네버 트럼프 공화당 인사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있어서 이들이 앞으로 크게 주목하시면 조사를 받고 아마 죄의 그 죄의 뭐랄까 경중을 따져서 그들이 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단체로는 CFR이라고 Council for Foreign Relation 외교 협의회고 그다음에 트라이레터럴 커미션이라는 삼각위원회 그다음에 빌더버그 그룹 이러한 그 그룹들이 조가니제이션 조직들이 거기에 연결된 정책 인사들도 이제 앞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검열 분야에서는 기술의 분야에서는 과거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검열 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 조엘 로스라든가 정부와 협력했던 빅테크 관계자들도 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이라크와 연결된 네트워크들 이를테면 이라크에서는 과거 바그다드 정부 관계자들 석유부의 고위 인사들 미국과 연결된 계약 업체들 이러한 2003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었던 세력이 또 공개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 말하는 부패 구조와 유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십 명의 중간관리급 간부급 인사들이 있는데 사회보장국과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묻어두었다는 감사 담당자들, 교육부에서 특정 이념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리했던 담당자들, 또 해외 자금 흐름을 관리했던 국무부 경력 공무원들, 온라인에서는 비관론을 퍼뜨리는 일부 계정과 특정 매너스피어 인물들, 네, 그리고 닉 퓨안테스 같은 각 회의론자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뭐 이제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어. 뭐 딥스가 뭐 아무도 영향받지 않고 전해들이 승승장구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우리가 이 힘모자들이 뭘 한다더니 뭐 하긴 뭐 있어. 이러한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일부 이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의도적으로 그랬고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같은 시스템을 돕는 역할을 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실체도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로가 어떻게 자유와 독립으로 이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밀이 공개가 되면 지금까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구조가 허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힘모자가 이 딥스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역시 방송을 하는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 댓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힘모자가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수백 년을 인류를 장악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메디칼, 뭐 파머서리칼, 뭐 우리들의 먹거리, 뭐 모든 거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영역의 모든 부분을 다
장악했던 자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거미줄 같이 그 뻗어 있는 마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그렇게 뭐랄까 와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최대한 힘모자가 빨리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나나 방송인 거고 이번에 새로 그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이 많으시고 또 우리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고 내가 이제 과거 방송까지 찾아가면서 들으신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사성이 없는 방송 내용도 많이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딥스가 우리를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거 방송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에는 다 그것이 하나의 정보를 얻고 새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딥스의 실체를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거 가서 또 밑에 제 방송을 쭉 내려가시면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과거 것도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구조가 얼마나 허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는데 조금 아까 2020년 선거 과정의 문제, 검열 과정, 그다음에 적대 세력으로 흘러간 자금, 그다음에 관료 조직의 방해 행위 등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직접 알게 되고 끝없이 늘어나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또 특정한 얘기만 계속 반복되도록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방송과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내면요. 일반 이렇게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계속 들으면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인덕트리네이션, 세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온 거죠. 그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굉장히 럭키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소식을 이렇게 열심히 전해주는데 이런 거와 끈이 닿았다는 게 이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게 또 그러한 들을 귀를 가지셨다는 게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글쎄 그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내가 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기회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네. 내가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가 뭐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의 증거를 다 대가면서 이러한 힘모자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을 볼 수 않는 그 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과 귀가 이제 이미 생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행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어 있다는 게 깨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뭐 ongoing 그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는 데에 라나 방송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힘모자가 잘하고 있어. 그냥 말하면 어찌 잘하는데 뭐가 잘 됐는데 그래서 일일이 이러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증거, 에비던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는 네타냐후와의 관계나 중동에서 계속 이어진 계약처럼 해외 문제에 지나치게 얽히면서 국내 주권 문제가 뒤로 밀려났는지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딥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세상에 어느 한 구석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끊임없이 지구 어느 한 지점에서는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리고 지들이 하려던 일을 이렇게 슬쩍슬쩍 하면서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뭐 언론이 발표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데 그 언론이라는 게 순전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번에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 이란 전쟁은 100% 완전히 석세스라 그랬죠. 성공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타격을 가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주고받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이미 47명의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할 때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부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해군이나 공군이 아주 뭐 연속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전쟁을 이번에 했는데 한국 뉴스를 비롯한 다른 뉴스 그 딥스들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전쟁을 100% 승리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면 사람들도 도대체 그 진실을 알 길이 없죠.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란에서 나오는 그 IRGC 이란 혁명 수비대나 그런 애들이 하는 뉴스를 갖다가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반대되는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충근 박사님이 그 분석이 비교적 정확한데 그분도 전쟁사가 이제 본인의 스페셜티인데 이렇게 그 완벽한 전쟁 완벽한 승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없는데 그렇게 가짜 뉴스를 해대는 것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곁길로 나갔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화 재평가와 또 7월 4일 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7월 4일에 이제 그 마운트 러시머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마운트 러시머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얼굴을 그러니까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다음에 테리 로즈벨트, 그다음에 그 전에 에브람 링컨 그렇게 네 분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의 얼굴을 산에 그 화강암으로 된 산에 얼굴을 깎아서 이렇게 해놓은 마운트 러시머라는 거죠. 그게 사우스 다코타에. 그래서 거기에 그걸 뒷 배경으로 하고 그 앞에서 7월 3일 날 7월 4일 독립기념일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연설을 했는데 제가 연설을 글쎄 1시간이 채 못 되는데 그 연설 전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지금 미국에 난무하고 있고 그러나 공산주의는 우리가 자유와 시장 경제를 하는 미국에는 발을 디딜 틈이 없다.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 공산주의가 승리하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대전쟁을 이미 몇 주 전에 선포를 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 제목을 달아서 며칠 전에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소탕을 미국 안에서의 공산주의 소탕을 대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말로만 그렇게 한 거지 이미 소탕은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관련으로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번의 그 영구히 권력을 가지고 있던 펄머넌 클래스라 그래요. 영구 권력층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그들이 더 이상은 예전같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그동안 엄청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책임을 그 방해를 아무리 해도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던 그런 보호 장치는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국고를 빼돌려도 해외 우회 조직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기밀 공개는 결국 책임을 묻는 수사와 기소, 불법 자산 환수, 그리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서 국경이나 금융, 데이터,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우리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금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은 다시 주도권을 되찾게 되고 감시 국가는 줄어들고 조작된 정보도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와 무분별한 정보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정부가 다시 건국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재단과 계약업체죠. 이제 그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UN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될 것이 바로 그 통화 재평가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빌 펄티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한 말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은 단순히 불꽃놀이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입니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리는 프리덤 250 행사, 그 다음에 밀리터리가 참여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동시에 공개될 각종 기밀 문서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상징이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앞으로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쇠퇴의 흐름, 이게 딥스가 디자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쇠퇴하는 흐름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하고 모든 권리를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1776년 미국 독립과 비교하는 것도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말하려는 그 내레이티브가 아니에요. 실제로 진행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중 기존 언론이 잔인한 예산 삭감이나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을 했어도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패가 드러나면서 그들이 말했던 그런 거짓말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내부에서 기존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고 기계의 내부 배선이 모두 드러나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계의 내부 배선이 모두 드러난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 이후를 보면 더 많은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드러나고 장부는 정리되고 미국은 여러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숨통을 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숙청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숙청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숨겨져 있던 비밀을 향해 훨씬 더 강력하게 공개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공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딥스가 오랫동안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딥스가 했던 일을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얘들이 이러이러했어. 이게 전모야. 이렇게 알리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면서 아, 그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딥스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도지가 출범했던 건가, 도지가 했던 정부 구조조정, 그 다음에 스케줄 F와 관료들의 개혁과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가정보국장 임시입니다. 빌 펄티와 그가 이제 정권을 받았죠. 기밀 해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있던 그 새로운 주권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미국이 새로 공화국으로서 시작하는 7월 4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 방송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저기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도지의 마지막 퍼즐 그게 끝이 아니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기밀문서의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라나 방송은 예수님 물론 안 믿으시는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듣고 깨어나기를 바라고, 깨어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인데 약한 사단마귀 이 세상에서 다 몰아내고 딥스가 그동안 인류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청소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흰모자가 누구예요? 그러는데 1963년 약 200명의 장성으로 그 출범한 그 딥스를 척결하려는 자들을 흰모자라 하고 흰모자는 정부와 밀리터리 군과 정보국에서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흰모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송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라나 방송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한 잔 정도, 가장 베이직한 레벨은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뭐 2잔, 3잔 형편이 되시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것이 이제 십시일반이라는 그 한자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것이 라나 방송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여해서 라나 방송 후원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